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완동물을 떠나보내고 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. 이제 그 애완동물 하면은 지금은 인식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.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동물은 의뢰의 현관문 바깥에서 이제 자라는 걸로 알았는데, 지금은 뭐 집안에서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침대, 소파 뭐 같이 함께 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.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달라졌고, 그래서 이렇게 공원에를 가보면은 요즘에는 아이를 태운 유모차보다도 애완견 또는 애완묘를 태운 유모차가 훨씬 더 많은 거죠.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. 이제 이런 거를 아주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. 저도 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이제 키우기 시작한 지 한 25년 가까이 된 날이에요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 그 시주 종류의 이제 한이라는 그 애완견이 있었는데, 그 애를 떠나보내고 나서 제가 거의 한두 달을 울먹울먹하고 그 애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.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 애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랬을 때 뭐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서 돈이 꽤 들었는데, 제가 그 우리 한이를 사랑하니까 이제 돈을 지불을 하지요 하면서도 행여 남이 알까봐 이렇게 마음을 조아렸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돈을 척척 쓰지 않는데 그까지 동물에게 그렇게 돈을 거금을 쓰냐 이러면은 이게 참 민망하고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, 이제 우리 한이 애완견에게 돈을 쓰더라도 남이 알세라 이제 쉬쉬 몰래 슬쩍슬쩍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애를 떠나보내고 이제 한두 달 거의 이제 울먹울먹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, 하여튼 그 애를 떠나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방실이라는 아주 또 시주 그 예쁘장한 애를 키웠는데, 같은 이게 종이라도 성질이 아주 그렇게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키워볼수록 사람하고 똑같아요. 먼저 떠나보낸 한이라는 애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서늘하면서도 점잖은 인상을 주었는데, 이제 방실이라는 이 애는 그렇게 앙큼스럽더라고요. 그렇게 이쁜 양 하고 아주 차갑고 냉정하고, 그러면서도 이렇게 표정은 천사인 양. 그래서 요것 봐라 요것 봐라. 그리고 걔는 몰래 사기도 그렇게 잘 쳐요. 시치미를 똑 떼고 훔쳐먹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 사랑했는데, 그 애를 이제 또 걔도 아프다가 떠나보내니까 정말 이 생로병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실감을 해요.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용이라고 우리 시주가 이제 또 14살 먹은 애가 있는데, 이 애가 어느 날 오줌을 못 넣어요. 보니까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가서 보니까 돌이 요도에 박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, 또 수술을 하는데 이 돈이 만만찮게 드는 거예요. 이제 그렇더라도 옛날에는 이 강아지에게 돈 들어가는 걸 막 이렇게 남이 알세라 이 죄스러워했는데, 지금은 뭐 가족인데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을 정도가 된 거 보면은 이제 이게 시류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 또는 애완묘를 뭐 반려견, 반려묘 이렇게 반려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쓸 정도로 이제 우리랑 밀접하게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집집마다 이게 이제 자녀를 적게 두는 대신 이제 이런 동물들을 키우면서 이게 사랑을 받을 만큼 받고 줄 만큼 주는 이제 이런 현상이 보급화되면서, 과연 이 애완견을 기른다는 거를 이게 뭐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마이너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꽤 있어요.
제가 요즘 아주 그 흥미롭게 본 어떤 유튜브 내용은 미국의 이제 큰 중범죄자들을 가두고 있는 교도소에서 이제 어떤 논의가 벌어졌느냐 하면은 길냥이가 많이 있잖아요. 버려진 고양이들. 이 고양이들을 이 각각 죄수들에게 키우게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 이제 찬반이 상당히 이렇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한번 키워보기로 한 거예요. 근데 이 고양이를 한 마리씩 이렇게 키우게 했더니 이네들이 그 이제 교도소에서도 이 성정을 사나운 성정을 어쩌지 못해서 자기네들끼리 울근불근 싸우고 사고치고 이러기가 다반사인데 이 고양이를 키우게 했더니 이 죄수들이 상당히 이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그 고양이를 자기 고양이를 그렇게 아끼더래요. 자,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네들이 출소를 했잖아요. 하면 이제 자기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사는데 자기가 만약에 또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은 이 고양이를 누가 키우겠느냐 이러면서 아주 각별히 조심을 하면서 이 고양이와 지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범률도 확 줄었다 그래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 이게 애정을 쏟아야 살맛이 나고 또 그 쏟은 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받아야 이게 살맛이 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사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신 오히려 이제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은 이렇게 간파당할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경계하고 그 사람이 사람을 무섭다라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제 이럴수록 이제 이 사람에게 애정을 못 쏟고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애정을 쏟으면서 이 사는 게 현대인이 아닌가 하면서 좀 이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동물을 통해서라도 나누는 게 우리 정서라든가 인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 거기에 엎어진다는 얘기예요.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보면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거기에 너무 엎어지듯 해서 쏠리니까 돈을 아낄 줄도 모르고 막 너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거를 꼴비견으로 여기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제 관찰을 했는데 보니까 외로울수록 이런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그 쏠리는 경향이 심한 것 같아요. 또 외로울수록 그네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니까 이게 뭐 돈이 1, 2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심장 수술을 한다든가 뭐 대수술을 할 경우에는 사람 수술하듯이 1, 2천만 원이 훅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에 이게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정서에 또 우리의 인성에 이 동물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이것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과할 경우에는 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.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조금 초연하게 덤덤하게 또 이제 그 애들이 떠나더라도 그래 그 어떤 영웅 호걸도 그 늙고 병들고 죽는 거를 피할 수 없듯이 그 애도 때가 돼서 갈 때가 되었으면 가야지 해야지 그거를 붙들겠다고 과도하게 거기에 너무 엎어지는 거는 그렇게 썩 건강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수행을 하러 다니는 보리수 선원에서 제주도에 수행처를 그
지었는데 그게 완공이 되었다. 그래서 거기 개원하는 데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이제 뭐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이 때가 되어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이제 떠서 먹는 그런 그 시기였는데 어느덧 제가 어디를 가면은 고령자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장을 서게 되는데 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키도 자그만한데 더 연로해 보이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제 앞에 모셨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가면서 식사를 서로 이제 같은 자리에서 먹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더 어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동안 그 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구나. 그래서 겉보기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구나.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스님하고는 이 오래전부터 알아서 가끔 절에 오기는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집중적으로 수행에 참여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이런 몸짓을 보여요.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사정이 되면 수행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죠.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세요 하고 이제 저는 그걸 개의치 않아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주 저를 편하게 여기더라고요. 그런데 무슨 말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남편이 그 알코올 중독이 심했는데 56살에 먼저 가고 또 자기는 애들을 데리고 이제 벌어먹고 사느라고 아주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데 암에 걸렸대요 자기가. 근데 암에 걸렸어도 아이고 걸렸는가 보다 하고 수술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뭐 이제 그거 갖고 뭐 찡찡거릴 겨를도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암에 걸린 줄도 모른대요.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하고 이렇게 그 놀라면서 이 아주머니가 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제 제 주변에는 수행한다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나 암 같은 이런 병이 오면은 그렇게 요란들을 떨고 뭐 대단한 일을 맞이한 양 그렇게 번잡을 떠는데 이런 분은 자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암이 왔어도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거는 의지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에게 아주 귀하게 들렸던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디엔가 의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상치 않은 일이 왔을 때 그렇게 뭐 요란을 안 떤다는 얘기예요.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어떤 애완동물을 떠나보내는 것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애완동물을 정말 사랑을 하되 너무 거기에 엎어지듯 하면은 이게 의지처가 없어서 허하기 짝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의지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꿋꿋하게 그거를 지나가도록 하잖아요. 그렇듯이 우리가 애완동물도 사랑하되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네들이 갈 때가 되면 그래 영호걸도 늙고 병들어 죽는 걸 피할 수 없는데 어떡하겠느냐 잘 가라 하고 이게 의연히 보내야지 너무 요란을 떨거나 거기에 쏠려서 그 귀한 돈을 다 퍼붓거나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하여튼 그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 부인은 자기는 의지처가 있어서 암이 왔어도 어떡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거를 처리하니까 주변에서도 몰랐다라는 그 얘기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아주 그런 이야기였어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